네, 오늘은 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가 강하고 코스닥이 강한 시장입니다. 이번 한 주 내내 그렇게 될까요? 시장에서 또 핵심은 무엇인지 실시간 특징주를 통해 오늘 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레모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상엽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로 오늘 시장을 총정리해 보겠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바이오 산업 본격화, 선박되어낸 HLB입니다. 선박 사업을 물적 분할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예전에 제가 잘 몰랐을 때 HTS에서 업종 지수 쭉 보는데 뭐야 오늘 왜 갑자기 이 업종이 이렇게 올랐지 하고 봤더니 그 운송 쪽 안에서 이 HLB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종에 물을 좀 흐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HLB를 주로 사는 거는 제약바이오 때문이잖아요. 그런 요인 때문인지 물적 분할을 선언한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집중하겠다는 얘기겠죠. 이제 제약으로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왜 내가 그쪽에 와 있어야 되느냐라는 쪽에서 근데 그동안 약간 좀 도움을 받기도 받았었죠.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과거에 구명정 만드던 회사에서 이제 어떤 사업 부분들이 좀 커지면서 여러 가지 또 상당히 오래 제가 알기로 한 6, 7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기존의 선박 사업 그리고 파이프 사업 쪽의 매출 비중이 한 30% 됩니다. 네.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지만 이쪽이 그래도 조선업종 약간 살아나면서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린 이게 주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엔지니어링 사업 부분을 신설 회사, 비상장 회사죠. HABNG, 네, HBNG, 네, 이쪽으로 넘기면서 이제 제약 쪽에 집중을 하겠다, 바이오 쪽에 집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분할 기일이 5월 19일입니다. 그런 쪽에서 기타 운송 장비 쪽이 아닌 본 모습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솔직히 이게 상한가 들어갈 요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업 정리가 돼서 집중하겠다는 내용들이 오늘 그래도 그동안 고생했던 공매도와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방금 대표님이 이게 상한가까지 갈 만한 이슈인가라고 해주셨는데 호재가 나왔고 제가 듣기로는 뭐 쇼커버링까지 들어오면서 상한가가 나온 것 같다라고 네. 해석하더라고요. 네네. 뭐 요즘에 많은 종목들에서 네, 다 그래요. 네, 네. 쇼커버링 관련돼서도 뭐 급등하는 종목이 여러 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HLB, 휴먼 라이프 베러. 네. 아, 그런 뜻인가요? 네. 모르셨나요? 네, 몰랐어요. 네, 휴먼 라이프 베러. 제가 좀 낯서네요. 네. 근데 이제 올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에 임원 승진한 것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13명 중에 바이오 계열사의 임원 승진이 무려 7명이나 됐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PSMC IT 쪽 기업을 인수했는데 이 역시나 신약 개발 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인수를 한 거고 또 이제 관계사, 자회사 중에 이뮤노믹 테라퓨틱스라고 있는데 작년에 어떤 이제 한 언론에서 뉴스를 보니까 올해 3분기에 나스닥 상장시키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 그렇게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올해 보면은 또 FDA 판매 이제 허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보면은 올해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2분기, 3분기가 아니고 연초부터 이렇게 집중하는 이와 같은 또 공시가 나왔음을 보면 오케이. 그래 한번 또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볼게. 뭐 이런 시장에서도 뭐 분위기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약바이오라는 게 성과를 나타내기가 내놓기가 참 힘든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을 먹고 산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여러 번 했었고 HLB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 리보세라닙 HLB 이 키워드를 아실 텐데 올해 리보세라닙과 관련해서의 좀 집중? 그럼 가속화는 더 가팔라지겠네요. 물적 분할로 인해. 그렇죠. 리보세라닉을 통해서 휴먼 베러, 네 이렇게 나가겠죠. 네. 네, 맞나요? 맞겠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NDA 관련된 쪽에서 어떤 방향으로 또 구체적으로 나가느냐라고 하는 이게 비밀 유지 협약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성과를 좀 더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작년에는 어느 정도 눈길이 가는 게 실적 같습니다. 벌써 매출액이 1,700억대, 뭐 380%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한 370억대 흑자 전환했다라는 쪽이 기대감은 좀 높여가는 부분들이긴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이제 만약에 분할되고 나게 되면 제약 바이오 쪽에 그대로
나오는 실적 변화가 또 확인이 되겠죠. 그쪽의 흐름들과 함께 관심, 그러니까 성과에 대해서는 계속 또 주목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HLB를 좀 정리해보고 가자고 하면 오늘 일단 물적 분할 이슈가 호재로 작용을 했고 여기 쇼커버링까지 나오면서 모처럼 제약바이오까지 들썩이게 만드는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이라면 오늘 이 상승에 보유자분들은 살짝 차익 실현하는 거를 권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너무 소외됐다가 움직였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냥 또 상한가인데 좀 조금 더 가져 보자. 보유 관점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제 다들 돌고 돌아서 또 제약바이오가 움직인다. 근데 뭘 사야 되느냐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개별 성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패턴들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만약에 뭘 사겠느냐 하게 되면 그냥 케어젠 사겠습니다. 케어젠이요? 네. 갑자기? 자, 이쪽도 성과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제약바이오 쪽이고 요즘에 앵커님도 좀 관심이 많은 다이어트. 네. 관심 있으시죠? 있죠. 네, 이런 쪽에서 이제 아마존에서 나오는 성과들 그대로 확보되면서 특히 건강기능성 식품인데 혈당을 그렇게 크게 잡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된다 하게 되면 앞으로 기대감은 계속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HLB에 대해서 오늘 급등이 나왔고 상한가까지 오후장에 유지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좀 추가적으로 들고 가보자. 그런데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완벽하게 턴했다. 스트롱바이 의견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실적이 그나마 잡히고 있는 케어젠 쪽으로 나는 집중을 해보겠다. 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전부터 이제 상한가 갔다가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 부근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네. 거래량이 조금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매매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올해 굉장히 좀 중요한 해인 만큼 그 부분에는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한 게 왜냐하면 2분기에 주요 학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보면은 AACR, 미국 암학회가 현지 시간으로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열리고요. 근데 4월이잖아. 그럴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그런 또 기본 초록 공개가 이제 오늘 현지 시간부터 나올 수가 있고요. 또 3월 초에는 또 관련돼서 임상 및 임시 초록 공개가 되기 때문에 4월 일정이지만 그래 2월 말 3월 초에도 일정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6월 달로 넘어가면은 미국 임상 종양학회 아스코가 있죠.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있고 또 이제 바이오 국제 전시회 바이오 이제 가장 큰 포럼인데 6월 5일에서 6월 8일까지 있기 때문에 네. 관련돼서 뭐 참가하고 또 참가했는데 뭐 뭔가 협업이 있고 뭐 이제 뭐 부스에 뭐 관련자들이 많이 와서 그런 기사가 좀 있는 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분기 주요 학회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이번에 제약바이오의 반등이 좀 길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쇼커버링 역할도 오늘장 한몫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최대 실적에도 무배당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솔루션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배당 기대는 힘들다라는 우려 속에 주주들이 무배당에 대한 실망을 한 건지 오늘 급락 배경 무배당이 다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상임 이사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네. 순서가 절로 갈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네네네. 그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정부도 보면 이제 코스피 한국 주식시장 프리미엄 원년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금융제도도 좀 개선이 되고 있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최근 뭐 한 5년 새와는 다르게 굉장히 뭐 자사주 뭐 이제 매입 소각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굉장히 많이 발표하고 있죠.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안 준다고 하니 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고 좀 이제 아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이게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깔고 이제 전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현금 흐름 순유출이 1조 5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유입은 1조 6천억 원, 나간 게 한 3조 1천억 원. 그래서 1조 5천억 원의 순유출인데 그리고 2021년 연말 대비해서 작년 연말에 우리는 순차입금이 4,500억 원이 또 증가했어. 그리고 작년에는 1조 원 수준의 캐펙스였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많이 2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배당 좀 없어 라고는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작년 말에 또 직원 성과급 지급 위해서 또 400억 원을 또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줄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그래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물론 성과에 대한 보답을 받아야 되지만 주주들도 직원과 못지않게 하나솔루션을 향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원래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으니까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무배당하는 경우가? 실적은 좋아도 네. 직원들한테 좀 인센티브를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사님. 네, 네 그런 경우도 탈출하세요. 나옵니다. 도망쳐. 네, 네. 예. 네, 이 기회에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결국은 그거죠. 지금 지난번에 2021년도부터 얘기했던 2025년까지 네. 하나솔루션의 주주가치 환원 계획을 보게 되면 FCF라고 그러죠. 잉여연금 흐르면 20%는 배당하겠다라는 쪽에서 그러면 이렇게 실적 좋으니까 좀 배당 좀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쓰는 돈 많습니다라고 떡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또 미국 투자부터 요즘 하나그룹 보면 되게 바쁘죠. 대우조선해양 인수부터 또 이어지고 있는 뭐 HSD 엔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작년에 또 세트레가 인수를 했었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M&A가 들어오다 보니까 현금에 대해서 계속 아끼고 투자하겠다는 입장이 결국에는 약간 투자 확대를 통해서 주주들한테는 좀 덜어갈 게 없는 게 아니냐라는 부담감들이 높은 상황들인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성과는 이뤄낼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본다는 관점 쪽에서 이어졌을 때 주가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게 성장 동력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 반은 어떻게 보면은 석유화학 쪽, 또 반은 태양광 쪽인데 이쪽에 대한 믹스를 생각했을 때 아직 명쾌하게 좀 보여주지 못하는 회사의 비전들이 주가를 좀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이 없는 거는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한 줄기 빛을 찾아보자면 지난해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업황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화학 빅4 중에 홀로 웃었던 하나솔루션인데 어떤 매력이 있었기에 이들이 잘 투자를 했고 돈을 좀 잘 벌어들였나요? 상반기에는 석유화학이 다 했습니다. 상반기는요? 네. 하반기에는 태양광이 다 했습니다. 맞아요. 둘 다 요래조래 다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데 그게 이제 실적은 좋았지만은 또 하반기 때 갑자기 또 석유화학 업황 안 좋아졌죠.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우리나라 지금 석유화학 업체들 대부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석유화학 업체들이 뭐다 우리 다른 쪽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동안 벌은 돈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실적과 관련된 부분보다 미래의 가치를 좀 더 줘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쪽에서 아직 방향성이 제대로 설정이 안 되다 보니까 나오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일단 만약에 또 이제 석유화학 쪽이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또 한번 레벨업은 시도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지금 또 역점을 삼는 사업은 또 태양광 쪽이다 보니까 되게 애매하죠.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추가로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때는 공략을 해볼 텐데 네. 아직은 지금 첫 반이기 때문에 일단 좀 애매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하락이 그럼 일시적인 게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지 이상희 비사님, 하나솔루션이 현재 7%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오늘 외국인 쪽에서 또 많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좀 당분간은 이어질 하락이라고 보십니까? 투자 의견 주시죠. 네, 하락폭이 좀 크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좀 하락폭이 큰 거는 좀 안타까울 때가 뭐 그런 자리가 있는데 오늘 좀 자리가 뭐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외국인이 이제 좀 하락 매도를 좀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의미 있는 상승의 스타트가 작년 한 7월 말 8월 초였는데 그때부터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뭐 기관은 한 1, 2개월 전부터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해 왔었죠. 그래서 지분도 살펴보시면 한 19%대에서 최근 한 26%대까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외국인이 좀 오늘 매도가 좀 최근에 좀 증가했었던 부분을 감안하면은 좀 외국인의 매도가 좀 멈춰지고 좀 수그러드는지 그 확인도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반등 시에 매도하자. 지금은 하락이 다소 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하고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실시간 오늘장의 등증주 확인해 보시죠. 1조 4천억 원의 동박 공급 계약 강세 보인 SKC입니다. SK 넥슬레스가 유럽 최대 2차 전지 제조사인 스웨덴 노스볼트와 대규모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내용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 주말에 나왔던 뉴스죠. 2024년부터 5년간 SK 넥슬레스가 폴란드 공장에서
열심히 생산해다가 네. 2차 전지용 동박 관련된 쪽을 노스볼트에 공급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관심이 높아졌는데 2024년이니까 내년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증설 마무리해서 계속 공급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때 이제 그때 기간 동안에 필요한 거에 약 한 80%, 그러니까 노스볼트가 필요한 80%를 공급하겠다라는 쪽이니까 주 벤더가 되겠죠. 그런 쪽에서 전기차로 따지면 170만 대분, 네. 상당히 큰 규모고요. 금액은 1조 4천억 정도로 우리 뭔가 했다라는 쪽의 뉴스가 주말 동안에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SKC가 그 소식 때문에 오늘은 빨간불이 좀 켜지긴 했는데 최근에 SKC가 2차 전지의 그 상승 랠리에는 그렇게 동참했다고 말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네. 아쉬운 게 너무 양극재 쪽으로 쏠린 게 아닌가. 동박이라는 키워드를 강하게 갖고 있는 SKC가 빛을 여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쯤 이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그 최근에 4분기 실적을 살펴보면은 왜 좀 실적이 부진했는지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동박 사업의 이제 특성상 전력비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도 관련돼서 좀 실적이 저조했었는데 그러니까 전기요금 인상에 좀 취약하구나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을 수익성 개선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 첫 가동이 시작되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의 이제 가동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말레이시아의 전력비가 국내 대비해서 한 60% 낮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 20-30% 아니고 그러면은 그래 전기 인상 그 우려를 좀 수익성 이제 개선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국내 정읍의 생산량이 뭐 52,000톤인데 반해서 말레이시아 쪽은 이제 57,000톤이고 그리고 한 가지 최근에 뭐 회사에서도 밝혔지만 동박 이 부분이 이제 테슬라 및 국내 배터리 사와도 협의 중이라고 얘기를 해서 네. 오늘 나온 이제 수주 소식은 이제 IR에서도 좀 있었어요. 뭐 빠르면 이달 말에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소식 좀 관심 있게 좀 팔로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C의 동박 부분은 다소 부진한 상황이라서 실망스럽긴 한데 그래도 작년에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연초에 상저하고다 보니 지금 상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SKC의 하고에 집중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무언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네. 모르겠습니다. 아직은요. 네. 동박 쪽을 그렇게 썩 안 좋아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발전이 돼갈 때, 배터리 기술이 돼갈 때 동박이 차지하는 위치가 좀 불안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요즘 또 많이 얘기 나오는 나트륨 배터리, 이제 먹는 소금으로 이게 리튬을 대체해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 거기서는 동박이 많이 필요가 없답니다. 그럼 오히려 알루미늄 박이 이온 가치가 높아지죠.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저가형 쪽에서 나오게 되면 알루미늄 박의 사용도가 더 높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동박 말고 네. 알박이 낫겠다. 알루미늄 박으로. 네. 최근에 뭐 삼알루미늄이라던가 네. 알루미늄 박 관련 종목들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동박은 또 구리 가격에 연동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체크할 것도 많고 그런데 오히려 앞으로의 쓸모는 알박 쪽에 보면서 말씀하셨던 삼알루미늄 네. 조금 좀 조정받을 때 들어간다든가 그리고 또 강자는 우리나라 1위는 동일 알루미늄이죠. DI 동일. 그렇습니다. 네. 똑똑하신데요? 네. 박쪽을 좀 좋아해서요. 네. 예. 네. 대박만 안 날 뿐이지. 네. 죄송합니다. 예. DI 동일 알루미늄 박 이야기해 주셨어요. 뭐 삼알루미늄도 매수 기회가 있다. 상대적으로 동박에 대해서는 매력도를 잘 못 느끼겠다라는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일치하십니까? 네, 동의하는데 또 회사에서는 또 M&A 하반기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좀 좋은 성과가 또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동박 관련된 뭐 이렇게 증설 모멘텀도 올해 하반기는 말레이시아, 내년엔 폴란드, 25년에는 또 미국. 그래서 뭐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또 계속 하락하지만은 않겠죠. 그래서 뭐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오는 데 따라서 뭔가 좀 변화가 나오는지도 좀 관심 가져보는 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SKC 그래도 하반기의 경우에는 살짝 물꼬가 좀 트일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점까지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로 시장을 정리해봤고요. 두 분의 레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